자, 이 전망 이론이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 연계 교재 수특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프로스펙트 이론, 전망을 영어로 하면 뭐야? 프로스펙트지. 프로스펙트 이론이란 이름으로 똑같은 그래프로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절대 손해볼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도 좀 어렵고요. 1번 문제 찍을 경우에 그냥 찍은 거죠. 뭐 다른 문제들도 그렇지만은 제대로 못 푼 경우에는 찍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 도표 보기가 좀 힘든데 제가 일부러 일단 중립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일단 이 도표 같은 경우에 사람의 객관적 상태 그리고 주관적 상태와 이 곡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립점이라는 녀석이 여기로 옮겨갈 수도 있고 여기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거나 왼쪽으로 옮겨갈 경우 그래프가 새로 만들어진다.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간 경우 지금 이거랑 이 곡선이랑 비슷하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죠. 두 개.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간 경우 중립점이 왼쪽으로 옮겨간 경우 그래프가 중립점이라는 게 이 십자가의 중심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세로 그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중립점이 옮겨갔을 경우에 요런 심리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적 상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도표 1을 기준으로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갔을 때, 중립점이 왼쪽으로 옮겨갔을 때, 가로축은 객관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같은 일을 만원, 요걸로 한번 볼까요? 만원으로 볼까요? 계속 지문에서도 만원 이야기가 나와서 만원에 대한 만원이라는 녀석은 객관적인 금액이죠. 만원이 더 늘었느냐 줄었느냐 객관적인 상태인 거죠. 그쵸? 만원을 둘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만원 객관적인 상태를 플러스를 해줬는데요. 이 사람은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래프의 중심점이 여기로 갔기 때문에 그래프가 새로 이렇게 그려졌어요. 새로 이렇게 그려진 이 사람은 만원을 더해줬을 때 얻는 만족감이 코딱지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의지가 생기겠어요? 만원에 대한 의지가 안 생기겠죠. 이 사람은 중립점이 왼쪽으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중립점이 여기로 옮겨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만원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만큼의 만족감을 만원이 주기 때문에 중립점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려는 일의 양이나 하려는 일의 종류가 많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 만원만 받으면 돼요. 만원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거 가져와 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만원 주기만 하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만원에 하려는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은 요 사람이 만원에 하려는 일보다 훨씬 적은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만족감과 이 사람의 만족감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같아지려면 이 사람만 10만원, 20만원을 받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여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간 사람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려졌어요. 뭐 이유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중립점을 세워가지고 그린 거고, 왼쪽으로 옮겨진 사람은 여기에 중립점을 세워서 그려진 건데, 이 곡선 자체가 불균일한 곡선이니까 상태가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10,000원이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간 사람의 경우 10,000원이 주는 만족감이 엄청 적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중립점이 왼쪽으로 옮겨간 사람은 10,000원이 주는 만족감이 요 정도나 돼요. 중립점의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10,000원을 받고 하려는 일이 중립점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이 10,000원에 대한 만족감을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몇 배야? 만약에 이 만족감이 10배라고 칩시다. 요 놈이 10,000원에 대한 만족감이 10배가 높아요. 그러면은 요 놈은 100,000원을 줘야 얘가 10,000원 받고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뭐예요? 선진국 노동자고요. 개발도상국 노동자. 예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외노자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요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돈 너무 많이 준다. 돈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해오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이해했으면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것들이 다 지울 건데, 아니다. 다 지우진 말까요? 요것만 이렇게 지워볼까요? 자, 수평축과 수직축의 의미,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상태의 만족감을 봤을 때 높은 지위로 승진을 했다면 객관적인 상태가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기분이 좋아졌다, 만족스러워졌다. 여기 수평축과 수직축 모두 양의 위치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중립점의 의미를 볼 때 같은 일을 10,000원에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보다 많은 액수를 기대하는 사람의 경우보다 100,000원을 기대하는 사람보다 10,000원을 기대하는 사람의 중립점이 왼쪽에 위치하겠네요. 오케이? 이 2번 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방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평축과 수직축의 3번, 수평축과 수직축의 양의 위치에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아 월급이 2배로 오를 때마다 이 곱하기 4라고 칩시다. 월급이 2배로 올랐을 때 만족감은 이 정도였는데 4배로 올랐을 때 만족감은 요거밖에 안 되네요. 만족도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겠군이 틀린 말이겠네요. 263번의 답은 3번인 거고요. 4번, 5번 볼까요? 수평축과 수직축이 음의 위치에서 나타내는 그래프의 양상으로 보아 10,000원을 잃는 거에 비해 처음에 10,000원을 잃고 10,000원을 더 잃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10,000원을 잃었을 때는 우와 완전 이제 나라 잃어버린 것 같아. 완전 온 세상 다 박살난 것 같은 정도의 깊은 절망. 하지만 10,000원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10,000원을 추가적으로 잃어버렸을 때는 뭐 씨바 10,000원 더 잃어버릴 수도 있지. 내가 그렇지.
절망 통곡에서 아유 씨 내가 그렇지 요 정도가 되는 거죠. 10,000원을 잃는 것에 비해 20,000원을 잃는 것에 의한 상실감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겠군. 5번 수직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그래프의 변화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아 길거리에서 요거 재밌는 겁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현재 이 기준점 상황에서는 10,000원을 얻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잃어버린 게 더 크게 느껴져요. 요게 한계 효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빵 2개.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픈데 빵 2개. 1빵을 먹고요. 첫 번째 빵을 먹고 두 번째 빵을 먹었을 때 뭐가 만족감이 더 클까요? 1빵 만족감 엄청 높아요. 만족감을 10이라고 칩시다. 배가 고플 때 빵 하나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이라고 쳐요. 배가 불렀어요. 이제 빵 하나가 엄청 큰 거였어. 두 번째 빵을 먹을 때 만족감이 10이랑 똑같을까요? 만족감은 5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점이 바로 1빵을 먹은 상태. 바로 요 점이 만족감 10, 빵 하나. 바로 요 점이 만족감 5, 빵 하나인 거예요. 요 점이 바로 빵 하나를 먹은 상태였을 때, 그리고 요 점이 빵을 하나도 먹지 않았을 때 빵 하나가 주는 효용이 10인데 하나를 먹었을 때 빵 하나가 주는 효용이 5다. 이렇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연계교재에서 나왔었는데, 요것은 고1 지문이 아니다. 이 고2 지문이다 보니까 고1 지문만큼 깊은 내용을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계 효용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 그래프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경제 괄호 세로 뭐 수요 공급 돈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거에서 뭔 말인지 몰랐다면 계속 볼 때마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틀렸다면, 그리고 이 도표 해석하는 게 어렵다면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일주일이나 주말 정도 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매주 주말마다 이 페이지 접어놓고 다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1년 후에 이 문제 다시 풀어보지 너 무조건 틀릴 겁니다. 복습이 엄청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해가 안 될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복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